네, 오늘은 지난주 네이처에 나왔던 페이퍼를 한 편 리뷰를 했습니다.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3-Dimensional Electronic Microflyers Inspired by Wind Dispersed Seed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퍼는 현재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존 로저스 이 그룹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스케일의 비행체를 만들었습니다. 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내용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배경 지식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seed dispersal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번역을 대충 돌려보니까 종자 분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의 의미는 이제 씨앗,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이제 분산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걸 seed dispersa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은 rooting of seed인데요. root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컨셉입니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아몬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이 끝부분이 약간 뾰족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거는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딘가에 이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질 텐데 이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땅에 이제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또 싹이 나고 새로운 아몬드 식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진화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모양이 변천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몬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양쪽이 타원형이고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아몬드 나무가 있었는데 식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장이 돼가지고 이런 씨앗이 생성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해가지고 딴 곳에 가서 또 땅에서 묻히게 되고 새싹이 나오고 다시 아몬드 식물로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것 갖다 이제 종자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씨앗의 모양이 땅에 잘 박히게끔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자 분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seed dispersal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임의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식물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씨앗을 옮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게 될 때는 사람이 이제 매개체가 돼가지고 씨를 뿌려주는 거죠. 근데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것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런 seed dispersal, 그러니까 종자 분산을 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는 자연계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바람이 있죠. 바람을 타고서 씨앗이 날아가가지고 어디론가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토양에 묻히게 되어가지고서 이제 식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종자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xplo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폭발, 터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강낭콩, 그러니까 콩 같은 식물들이 이제 이 콩이 다 익게 되면은 이제 콩 껍질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 밑으로 이제 콩 알들이 떨어지게 되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종자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물입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보통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삼의 씨를 먹고서 이제 산을 날아다니다가 배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커서 산삼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니멀, 그러니까 조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나 이런 가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섭취를 했다가 배변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론가 옮겨놓게 되죠.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바람, 물, 그리고 익스플로전, 그리고 동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바람의 경우는 수십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정도 이제 씨앗을 갖다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람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심하긴 하겠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바람에 의한 종자 분산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놓았고요. 가장 단편적인 예가 여기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요 헤어-like structure,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잘 날아가죠. 바람에 타고서. 그래서 이게 끝에 부분이 씨앗인데 요거는 이제 이 씨앗을 옮겨주는 매개체, 그러니까 도구가 되겠죠. 바람을 타고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가지고서
이제 씨를 다시 퍼뜨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현재 이 민들레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에 의한 종자 분산인데 여기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씨앗이 맺히게 되고 되게 되면은 물 위를 떠다니다가 여기서 번식을 바로 하게 되죠. 물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에 의한 종자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발에 의한 종자 분산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피 플랜트, 그러니까 콩, 완두콩, 강낭콩 이런 것들이 해결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피가 터지면서 콩알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자를 갖다 계속 분산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동물에 의한 종자 분산인데요. 이런 새나 일반 가축,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어디론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동을 해가지고 배변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씨앗이 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종자, 즉 씨앗이 분산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제 바람에 의한 종자 분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씨앗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날아다니는 글라이더 형태로 그와 비슷한 형태로 날아가서 종자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패러슈트, 그러니까 낙하산 모양으로 날아가가지고 종자를 퍼뜨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헬리콥터처럼 어떤 블레이드가 막 돌면서 날아가가지고 종자를 분산시키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피너나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민들레 같은 경우가 패러슈트, 즉 낙하산 형태의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서 낙하산 형태로 낙하산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종자를 분산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씨앗이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어디론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꼭 낙하산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패러슈트 타입의 종자 분산이다 이렇게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리콥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액나무라고 하는데 열대성 이제 나무인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블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잎이 세 장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 타입의 윈드 디스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처에서 이제 퍼블리시를 한 페이퍼의 내용은 앞서 보셨던 이액나무의 씨앗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모사를 해가지고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두 개밖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블레이드를 세 개를 달고 요 안에 컨트롤러, 그러니까 전자기기 조그만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인베딩을 하고 센서도 이제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돌게끔 해가지고 이제 드론과 비슷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무인 비행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퍼블리시를 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조금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요. 어떤 실리콘 기반 디바이스이고 폴리이미드나 아니면 쉐임 메모리 얼로이어 폴리머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다가 금속물을 증착을 하고 이런 멤스라고 해야 되나요? 멤스 공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센서나 컨트롤러를 갖다가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즈는 이게 한 1mm 같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본 연구에서는 했고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다 일일이 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스키메틱 디자인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레이드가 3장이고 여기에 이제 각각 조금만 이런 전자기기를 갖다가 스몰 디바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스케일 바가 5mm입니다. 이 말은 이게 끼케야 한 2, 3mm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거 갖다 디자인을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놓았습니다. 사이즈를 보게 되면 여기 3가지 정도 종류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람 손가락인 거 보니까 여기 끼케 한 2mm, 3mm쯤 되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마이크로, 그러니까 0.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들은 이제 바람을 타고서 쉽게 어디론가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바꿔놨고 블레이드의 모양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한 결과를 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본 페이퍼에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보통 종단 속도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공기에 저항하고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속도 스케일이 cm/s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약 2.5m, 1초에 2.5m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플라워 시드, 해바라기 씨앗인데 이것은 떨어질 때 보니까 약 339cm/s, 그러니까 약 초당 3.3m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 페이퍼에서 이제 제작을 한 이런 스몰 디바이스, 마이크로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종단 속도가 28cm/s,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죠. 이 말은 바람이 불고 있기만 하면 종단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놓았는데요. 본 페이퍼에서는 주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했나요? 공기역학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놓았고요. 이 바람에 따라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정을 했고, 또한 이제 수치적으로 해석도 했고, 이런 블레이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를 해가지고서 몇 가지 디바이스도 만들어가지고 실증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종단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응용 분야를 많이 얘기해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블레이드 모양 갖다가 pH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물질로 이렇게 코팅을,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실험을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떤 환경물질, 오염물질이 많은 곳에, 특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곳에 이런 조그만 디바이스, 그러니까 비행 마이크로 플라이어를 갖다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바람만 불기만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연을 가지고서 날려가지고 신호를 썼던 것처럼 이런 조그만 것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먼지 사이즈, 먼지보다는 크긴 하겠네요. 작은 사이즈를 해서 이런 것들을 수천 개 만들어가지고 어디론가 보낼 수도 있고, 여기 또한 이 가운데 부분에 컨트롤러, 그리고 와이파이, 그러니까 IoT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서로 우리가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각각 어디론가 오염물질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색깔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pH 값을 갖다가 이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재 이제 응용 분야로 이제 본 페이퍼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뭐 무인기기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도 있고, 이제 또한 잘 알고 있는 드론이 있긴 한데,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 동력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디바이스는 동력이 없이, 그러니까 슈퍼 캐패시터 또는 다른 것을 사용한 걸로 현재 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동력원이 없이 자율적으로 이제 어디론가 가기만 하면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스몰 디바이스, 그러니까 비행체를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아마 네이처 측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에 큰 콘트리뷰션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등장한 지 꽤 되었고,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프로토타입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런 아주 작은 비행체도 잘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외부 동력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